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한국음악을 연구하고 있는 음악학자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한국음악을 비롯한 동아시아 음악에 어떤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악 소리가 날 때 왜 우리는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아는 음악이 나올 때 더 그렇죠. 사람은 자꾸 보면 더 예쁘다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음악도 자꾸 들으면 더 좋습니다. 한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아도 아리랑을 들으면 가슴이 울림을 느낍니다. 이건 오랜 역사와 함께 정서화된 문화적 힘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처음 듣는 음악인데도 누구에게나 좋게 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비례에서 오는 균형미, 즉 조화 또는 하모니에 의한 것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름다움, 조화로움, 안정감 있는 음악을 만들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노래에 음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대부터 음악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든 음계를 써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온 음악 자체에 음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발견의 동기는 노래의 높이를 표현해 보고자 할 때, 또는 현악기나 관악기를 만들어 맞춰 소리를 내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적당한 높이의 음과 음정이 나오게 할 것인지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악기의 길이나 관악기의 지름 등의 차이가 높이의 차이로 연결된다는 원리를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조화롭게 들리는 1대2의 옥타브, 2대3의 5도 음정, 이런 비율을 발견해냈던 것이죠. 동양에서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음의 수학적 원리를 발견해내려는 시도가 있었고, 피타고라스 율과 동일한 원리로 12개의 율을 추출해내는 3분 손익이란 방법을 시작으로 음악의 수학적 원리에 대한 탐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동서양 공이 보편적인 음악의 수학적 원리를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식하고 체계화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아주 높은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악령을 K-팝으로 몰아낸다는, 즉 음악으로 악을 퇴치할 수 있다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헌트릭스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기원을 우리 전통 구두식을 해온 무당에서 찾는 설정이 매우 공감이 갑니다. 원래 무당은 노래와 춤으로 귀신을 어르고 달래고 또 나쁜 귀신은 쫓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당의 이런 역할은 상당히 공고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굿이 발달했으며, 무당의 노래와 춤, 반주 음악이 오늘날 민속악과 민속춤의 여러 예술 장르로 발전되었죠. 바로 판소리, 신화위, 산조, 살풀이와 같은 것들이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서 특히 주목했던 장면은 헌트릭스 노래가 나올 때 물결 같은 선이 퍼져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리가 날 때 생기는 음파의 모양을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어울리는 음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 계산이 필요했지만 근대에는 진동수의 비율로 측정하게 돼 있는데요. 동시에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배음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음이라는 것은 기본음 이외에 어울리는 음이 겹쳐서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겹쳐서 나오는 음은 옥타브, 5도위, 4도위, 장삼도, 단이도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배음을 가진 음을 우리는 악음이라고 부르죠. 소음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죠. 배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양을 음파로 표현하면 진동에 따라서 사인 웨이브의 곡선이 겹쳐서 고르게 퍼져나가는 모양입니다. 악령의 날카로운 문양과 대조적이죠. 캐대언에서 헌트릭스 멤버 셋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
쌓인 음파형이 아름다운 곡선으로 퍼져나가면서 귀신을 막는 그물 같은 방패 막인 혼문이 형성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모든 관중이 함께 떼창을 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혼문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잘 구현했듯이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직감적으로 음악의 힘을 강하게 느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자면 음악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정말로 한국인은 옛날부터 음악이 귀신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궁중의 제사 음악도 민간의 무속 음악도 항상 귀신을 감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에서 음악을 수학적으로 인식하여 체계화시킨 시기는 언제일까요? BC 3000년경 한나라 시대에 황제가 악사 윤을 시켜서 굵기가 고른 대나무를 잘라서 6개의 양률과 6개의 음률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2개의 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수학적 계산으로 제작되는 율관이라는 조율기가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졌는지를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수학적 계산이란 3분 손익을 말하는 건데요. 관중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관자에 처음으로 3분 손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3분 손익은 어떤 길이를 3분의 2로 나누면 잘 어울리는 5도 위의 음이 나오고 그 길이를 다시 또 3으로 나눠서 한 개의 길이를 더하면 즉 3분의 4의 위치에서 또 어울리는 4도 아래 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반복해서 음을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자에서는 3분 손익으로 12음을 모두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산출되는 몇 개의 음만으로도 음계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음계는 궁, 상, 각, 치, 우를 계명으로 하는 오음음계를 말합니다. 그 방법을 보면 먼저 기준음인 궁에 81이라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왜 하필이면 81인가 하면 그 숫자를 앞으로 계속 3등분을 할 것인데 기준음을 가지고 4번만 더해서 음을 산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3의 4제곱 81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기준음을 포함해서 오음음계를 만드는데 무리수가 없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산출 방법은 3분의 2 5도 높은 음이 아니라 3분의 4의 4도 낮은 음부터 얻습니다. 기준음인 궁 81에서 3분의 4가 되는 108의 치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낸 음을 다시 3분의 2 하여서 72의 상음을 얻고 다시 3분의 4 해서 96의 우를 얻고 마지막으로 3분의 1을 해서 64의 각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음을 음고의 높이대로 하면 치, 우, 궁, 상, 각이라는 음계가 되는 거죠. 이 5개를 오성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300년 뒤 여부리는 학자 3,000명을 데리고 여시춘추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3분 손익의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12율이 산출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황종이 임종을 낳고 임종이 태주를 낳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마천의 사기 율서나 반고의 한서 율력지 이런 책에도 12율과 3분 손익이 나옵니다. 다만 이 책들이 관자하고 다른 점은 맨 먼저 3분 손익을 먼저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2율을 모두 산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1대2의 옥타브, 2대3으로 5도 위의 음을 얻는 원리, 그리고 옥타브 내의 음을 12개로 나누는, 즉 산출해내는 원리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까요? 피타고라스의 대장간 이야기처럼 쇠나 돌의 무게, 그 비율로 하거나 또는 현, 모노코드의 길이로
비율을 측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동양에서는 관, 즉 튜브로 측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관입니다. 그럼 왜 관, 튜브를 썼을까요? 첫째는 자연적으로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의 편리성 때문이죠. 속을 긁어내거나 어떤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소리가 그 자체로 저절로 났으니까요. 둘째는 빈 속에 무언가를 채우면 길이뿐만 아니라 부피, 무게 이런 것까지 재는 도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율도량형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율과 도량형을 같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세금을 걷거나 물물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표준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법률이라는 말도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종율관을 확정 지으면 그 황종율관과 그 둘레와 지름이 같은 대나무의 길이만을 가지고 3분 손익을 합니다. 그런데 3분 손익의 분수값을 계산하면 무리수가 나오겠죠. 송나라 시대 악률과 최원정은 그 점을 인식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로 바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음 황종을 구촌으로 시작해서 구진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3분 손익의 최종률을 나누는 3의 11제곱인 17만 7,147을 애초에 기준음 황종률간의 수로 삼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황종지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3분 손익을 하면 모든 숫자는 17만 7,147보다 작은 숫자이면서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음을 17만 7,147 조각으로 등분을 했다고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거기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수 11만 8,098 조각이 임종음이 되죠. 또다시 그 수에서 3분의 4를 하면 15만 7,464 조각이 바로 태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실수를 얻어냅니다. 앞에서 관자의 기록을 말씀드렸을 때 짐작하셨겠지만 3분 손익은 12율의 산출만 아니라 동시에 음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기준음을 궁으로 하여서 궁, 치, 상, 우, 각의 차례로 나오는 음이 음계를 형성합니다. 음높이의 차례로 보면 궁, 상, 각, 치, 우의 계명을 갖는 음계가 되죠. 3분 손익의 진행에서 기준음부터 5개 율만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면 5개 음계, 오음 음계가 되고요. 이것을 오성 또는 오음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변궁, 변치에 해당되는 응종, 유빈까지 7개의 율을 사용하면 7음 음계가 되는데요. 변궁, 변치라는 계명을 쓰는 이유는 궁에 가깝지만 궁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치에 가깝지만 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른 5개의 음은 온음 관계이지만 변치와 치, 변궁과 궁 사이는 반음입니다. 칠음 음계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꽤 이른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북송시대 악서라는 책 200권을 저술한 진양이라는 사람은 변궁과 변치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송시대의 최원정은 칠음 음계를 당연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악각개범의 편찬자 성현은 음식을 담백한 맛으로만 쓸 수는 없는 것처럼 변치와 변궁을 적절히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다만 오음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칠음 음계는 궁중의 일부 제사의식 등에서만 쓰였습니다. 오히려 국가제사에 가장 중요했던 종묘제례에서는 쓰지 않았고요. 연양악이나 민간의 음악의 대부분은 다 오음 음계를 썼습니다. 이것은 진양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죠. 오랜 전통 속에서 한국적 미학적 특성을 가진 오음 음계가 공고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분 손익으로 만들어진 칠음 음계는 서양 칠음 음계와 약간 다릅니다. 그 이유는 3분 손익률은 C를 황종으로 한다면 C를 기준음으로 해서 마지막 음으로 얻어지는 F, 중녀에 해당되죠. 중녀음이 최종률입니다. 이에 비해
피타고라스율은 F를 먼저 계산하고 5도씩 위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칠음음계에서 반음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3분 손익률 칠음음계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사이가 반음입니다. 이에 반해 피타고라스율 칠음음계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사이가 반음입니다. 3분 손익으로 얻어지는 칠음음계는 악의 음계가 대표적입니다. 그 음계로 쓰이는 음악은 현재까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은 성균관대학교 입구에 있는 대성전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곳에서는 봄, 가을마다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묘제례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때 편종, 편경을 비롯한 수십 가지 악기가 함께하는 합주음악이 연주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묘제례악이고 그 음악의 음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3분 손익한 율과 음계를 산출해서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방향에서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율의 음고를 표시해서 악보를 만드는 데 쓰고자 했을 것입니다. 음의 높이와 음계를 율명이나 계명으로 노래 가사 옆에 표시하면 악보가 되겠지요. 둘째는 악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히 궁중의식의 대규모 합주 음악에서 쇠와 돌로 만드는 편종, 편경은 연주 중에 조율을 할 수 없는 악기이기 때문에 3분 손익으로 만든 12율간의 소리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악기도 이에 맞게 악기를 조율했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편종, 편경을 사용하는 음악은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보허자, 낙양춘, 연밀락, 해령 등입니다. 피타고라스 컴마는 5도 위 산출의 마지막 율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24센트의 차이를 가지는 것을 말하죠. 3분 손익률도 마찬가지인데요. 3분 손익의 마지막 율에서 더 진행하면, 즉 13번째 율은 기준음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를 왕이 불반, 즉 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로 나오는 율을 변율이라고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콤마는 차이를 표현한 말이라면 변율은 차이로 나오는 율을 말하는 것이죠. 청황종이라고 하는 것은 황종의 꼭 절반의 길이에서 나오는 옥타브 위의 음을 말합니다. 3분 손익의 마지막 율인 중열을 3분의 2한 길이는 청황종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그것을 2배로 해도 황종 기준음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음이 됩니다. 음이 조금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12음 다음에 3분 손익을 계속 진행하면 12율 원래의 음과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결국 변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율은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변자가 붙습니다. 변황, 변황종, 변임종, 변태주, 변남녀, 변고선, 변응종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찍이 3분 손익률을 계산해낸 사람들은 변율 문제를 동시에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졌는데요. 경방의 60율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경방은 3분 손익으로 12율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4번 더 반복해서 60율까지 산출합니다. 동시에 13율부터 변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율명, 즉 집시, 검열 이런 그 명칭에서부터 마지막에 남사라는 명칭까지 60개의 독자적인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경방 60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오차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송시대 최원정은 6개의 변율만으로 2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육변율론을 고안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율의 복잡함을 없애서 단순한 정수비로 만드는 율을 순정율이라고 합니다. 순정율은 피타고라스 율보다 나중에 고안된 것이지만 자연음에 더 가깝습니다. N대
n+1이라는 공식, 이 비율에서 단순할수록 더 어울리는 음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음에 가까운 비율을 나중에 발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3분 손익률보다 먼저 순정률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현악기 중에 금이라는 악기는 순정률을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입니다. 금에는 자개로 된 휘라는 것이 박혀 있는데요. 그 휘가 특정한 높이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힌 휘 중에서 몇 번째 휘를 짚고 줄을 뜯었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게 나오죠. 이 박힌 휘의 위치를 전체 줄의 길이와 비교해서 계산해 보면 정수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약화성의 저자인 서명응은 금이 어떤 비율로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토대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해 보자면, 첫 번째는 먼저 옥타브 비율을 찾습니다. 그것이 맨 가운데 휘인 7번째 휘입니다. 그래서 제7휘는 옥타브 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3으로 등분합니다. 3개로 나누어서 3분의 2 자리에 9번째 휘를 박는데요. 그 휘 자리가 바로 5도 위음을 내고요. 그 다음엔 4개로 나누어서 4도 위, 4분의 3 자리에 4도 위, 그 다음에 5개로 나누어서 5분의 4 자리에 3도 위, 장삼도죠. 그리고 그 다음에 8휘는 5분의 3 자리인데요. 이게 바로 6도 위의 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휘를 박아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찍이 금을 들여와 사용했는데요. 금은 원래 여러 종류였는데요. 칠현이 일반화되면서 칠현금이라고 했고, 휘가 박혀 있다 해서 휘금이라고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중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 줄풍류 음악이 유행했는데요. 이때 검은고, 가야금 등과 더불어서 칠현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휘금 가곡보라든가 칠현금보라든가 하는 고악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순정률 체계의 악기와 함께 연주를 같이 합주를 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물론 순정률로 연주했느냐 하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손가락에 짚는 위치를 조절해서 다른 악기들의 음에 맞추어서 연주했을 것입니다. 사실 3분 손익률이나 피타고라스율은 애초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율, 즉 12음의 산출로 나온 음들은 대강은 12반음을 얻는 것이지만 반음이 모두 똑같은 반음이 아니라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음과의 음 간의 거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를 옮기면 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물론 순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를 옮겨 연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평균율입니다. 반음에서 좀 큰 것은 작게, 작은 것은 크게 양보시켜서 간격을 100센트로 똑같게 하면 어떤 조에서 음악을 시작해도 틀린 음이 나오지 않겠죠. 중국 명나라 때 음악학자 주제육은 평균율을 고안해내고 이를 계산해낸 사람인데요. 아마 서양보다 30년이 앞섰다고 하죠. 주제육은 왕족의 반개손인데요. 도덕개혁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신종에게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아버지의 부당한 처벌에 저항하는 의미로 흙집을 짓고 19년 동안이나 홀로 살면서 악률에 대한 연구를 몰두해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획기적인 이론이 바로 평균율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우리나라에도 수용이 됐는데요. 앞에서 말한 조선 후기 영종조 시대의 대학자, 북학파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서명응은 시약화성에서 그 평균율의 계산 결과와 그 수치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12평균율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악기로 기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흐가 출생하기 전 200년 전에 이미 기타에 프렛을 사용해서 평균율을 썼다고 하죠. 기타의 프렛으로 평균율을 이해해 봅시다. 기타는 어떤 프렛으로 시작해도 12개의 프렛제가 옥타브 위의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타브를 센트로 1200이라고 하면 한 개의 간격 수치는 100센트로 동일하고 음정은 반음입니다.
두 칸은 동일하게 200cm이겠죠. 오음, 장, 2도가 나겠죠. 평균율은 검은고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고에는 16개의 궤가 붙어 있는데요. 궤는 기타의 프렛과 같이 연주 중에 궤를 옮길 수 없는 고정궤입니다. 어떤 궤 하나를 짚고 내는 음은 그 음에서부터 7칸을 건너뛰어서 궤를 짚으면 옥타브 위의 음이 납니다. 어떤 구간이건 7개의 궤 사이의 옥타브 관계라는 건 어떤 궤와 궤 사이든 간에 등간격이 된다는 말이죠. 등간격이 된다는 것은 율간격이 평균율이라는 말과 다름없는데요. 문제는 12평균율이 아닌 7평균율이라는 것입니다. 7평균율도 12평균율의 계산법과 같이 등비수열을 쓰게 됩니다. 궤 간의 음정은 12등분이 아니라 7등분이기 때문에 옥타브를 기타와 마찬가지로 1200센트라고 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각 음과의 거리는 171센트가 조금 넘겠죠. 따라서 한 칸은 장2도가 조금 못 되고 두 개를 건너서 두 칸은 장 3도보다는 좁고 단 3도보다는 넓은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정을 맞췄을까요? 그것은 왼손 주법으로 줄을 약간 밀어서 사용함으로써 음정을 맞추는데요. 검은고를 연주할 때 뒷판을 몸에 약간 붙인 채 살짝 세워서 연주하는 것은 왼손의 주법으로 줄을 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검은고의 궤체계가 평균율로 만들어졌다 해도 12평균율을 만든 동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검은고는 4세기쯤 고구려에서 만든 악기잖아요. 다만 고정궤의 간격을 같은 음정차를 낼 수 있게 해야 어떤 궤에서 시작하든 음을 맞춰낼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군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평균율의 원리는 인식했고 한 옥타브 안에서 음정 거리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7평균율이었을까요? 아마도 장지, 식지, 모지로 짚어야 하는 손가락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악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를 언제부터 인식했을까요? 삼국시대에 고정궤가 있는 검은고나 12줄의 가야금 같은 정교한 악기가 대표 악기로 정착했고 역사서에 악조명이 기록된 것을 통해 음악에 대한 인지 발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상으로 12율, 3분손이, 변율이론, 60조 이런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조선 전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세조, 성종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박연이나 성현과 같은 음악학자가 참여했습니다. 율간의 제작과 실험이라든가 편종, 편경의 제작, 악보를 제작한다든가 악설을 편찬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단을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기보법인 정관보를 창안해서 만들었고요. 선율을 기보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황대, 태협 이런 율명이나 궁상, 각치우, 계명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평조나 계면조와 같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오음음계를 기보하기 위해서 숫자보를 고안해서 악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악학계범이라는 체계적인 이론서를 만들어서 음악 보편의 원리와 더불어서 검은고, 가야금, 향비파, 대금 등의 향악기의 조율 방법과 연주법 등을 도설한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수많은 음악의 이론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100여 종이 넘는 악보가 만들어졌고요. 시학화성이라든가 악통, 악서고존과 같은 악률서도 편찬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체계가 다른 서양음악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서양음악 이론과 전통음악이 부딪히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동양식 이론 체계에 대한 인식은 잠시 멈춰졌고요.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음악에 내재된 수학적 원리는 보편성을 띠고 있고 동서양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 성익률은 피타고라스 율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서 만든 음악인데 순정률은 자연음에 가까운 비율을 찾은 결과라는 점에서 그 동기와 관계없이 동서양이 모두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율, 즉 피타고라스 컴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양 공이 평균율을 고안해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는 끝내 평균율을 음악에 적용하여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시울림의 음악을 추구하지 않았던 동양의 미적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가 어울리는 음을 수학적 비율로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음과 음계를 산출하고 음의 이조와 전조를 위한 모색이 있었던 역사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구는 모두 음 높이에 국한한 것이죠. 음악을 완성하는 다른 요소, 즉 음의 길이라든가 음의 빛깔, 이런 것들에 대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의 미에는 다른 문화적 요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선조들은 음악이 귀신을 감동시킬 만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음악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은 한국의 문화적 전통 내에서 미학적 선택이 공고화되어서 내면에 정서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독특함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기본적인 음만을 골라내서 탐구해보면 아름다움의 요소가 수학적 비율에서 나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